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는 조금 선선해졌지만 코로나가 2,000명을 넘어서고 백신은 없고 소상공인들은 울부짖고 참 답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더니 이젠 간첩을 두고 활동가라 하질 않나. 적을 이렇게 하면 그게 스파이고 간첩이지 활동가는 무슨 활동가입니까? 하긴 뭐 국방백서에 주적이 없으니 간첩이란 소리도 못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얼마 전 남북한 통신선 개통되었다고 해서 호들갑을 얼마나 떨었습니까? 그 한미훈련 줄이자마자 통신선 확 끊어버리고 이렇게 북한에 계속해서 무시를 당할 건가요? 도대체 이 정권은 북한에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렇게 매번 무시당하고 얻어터져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고 짜증납니다. 내 평생 9명의 대통령과 한 시대를 살았었고 이 정권까지 10명째지만 정말이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맛있는 먹거리가 많다 해서 아름다운 옷들이 넘친다 해서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고 해서 국민들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더해져야 행복한 인류 국민, 인류 국가가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어도 기쁘게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역대 정권들도 재집권을 하거나 또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잡음도 있었고 국민을 들어 실망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말 문재인 정권같이 북한에 무시당하고 왜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문재인 정권을 세우고 지지한 사람들한테도 도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무시당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한미연합 방어훈련 원한대로 하는 것 절사 찬성합니다. 네,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도 어김없이 제76돌 8.15 광복절이 찾아왔습니다. 36년을 암울하게 살다가 해방을 맞은 그날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날과 오늘이 대비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하루를 쉬고 대통령 한 사람을 단지 한 명을 뽑기 위해 막대한 돈을 씁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자리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을 잘못 뽑아 나라가 혼란해도 한 번 대통령이 되면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탄핵이 아니면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는 것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여당이 동조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통령의 자격을 따져야 합니다. 저는 다음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확실한 안보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만일 우파가 당선되면 북한은 보수 정권을 떠버려야 할 것이고 저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틀림없이 도발을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하여 다양한 비대칭 공격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선인 시절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취임 첫날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서 예상 가능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방위 목적의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빠짐없이 할 것이라고 취임사에서 전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2번 다시 전쟁이 없으려면 상대를 능가하는 군사력뿐이고 그것도 한미연합훈련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실전 같은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그 어떤 국가도 쉽게 우리를 얕보거나 침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짐작하는 이 상식적인 문제를 이 정권은 북한 눈치 보고 중국 눈치는 잘 보면서 왜 우리 국민 눈치는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때 북한의 핵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핵 문제는 미국과의 이야기이므로 남조선에서는 언급하지 말라라고 북한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후 이 정권은 우리가 북핵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두로 칼날을 잡고 칼자루를 넘겨주는 그런 우를 금하고 미국과의 중재 역할만 해왔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도 이렇게 전도되는 경우가 없고
그저 강 건너 불경한 꼴로 전락되어서 북한과 중국의 다음 정권이 짊어져야 할 아주 좋지 못한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미국과 척을 지려 할까요? 누구나 다 아는 미군 철수와 남조선 해방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한미연합훈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이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인내가 필요한 문제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문제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보이는 이런 의지는 북한에 대해 평화를 깨지 말라는 강력한 심리적 경고의 의미도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맺은 남북 군사 합의서에 따라 철수한 휴전선 인근의 빈틈을 잘 관리하고 155마일 철책 감시망도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열화상 카메라도 잘 작동이 되는지, 항상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수리 중이라니, 장비 교체 중이라거니, 이런 사고만 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더 이상 대지 말고 평시에 제대로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북한군이 철책선을 넘어 우리 군 내무반 출입물 두드림까지도 몰랐던 과거의 우를 범하지 말고 제대로 경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그림자처럼 움직여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문제는 대통령 후보들 중 군대를 안 가거나 못 가거나 한 후보들이 많아서 군대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서 보듯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고 군 역시 전술과 전략에서 실패했습니다. 치고 빠지는 이런 두더지식 도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순간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다시 연평도 포격 같은 또다시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설사 대통령이 청와대에 없을 때라도 망설임 없이 자동으로 반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미군의 동의 구하는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즉각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경우의 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도 있는 합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군대는 우리 국가의 기둥이고 대들보입니다. 정치적 목적 때문에 기둥을 뽑고 서리건 정책으로 대들보를 거듭 차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을 신뢰하고 군대의 사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확실한 안보관이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 김여정의 한미훈련 반대에 통일부 몇몇 사람이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국회의원이 나서서 한미훈련을 반대하자는 연판장에 민주당 국회의원 70여 명이 서명을 했어요. 북한의 의도를 저리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저들이 만든 주먹구구식 법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는지 알고도 남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고 생각 없는 행동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훈련은 나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훈련을 한 만큼 비례해서 우리 군이 생존율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김정은은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수석이 올리는 보고서와 장관이 올리는 보고서 혹시 다른가요? 김정은이 핵무기 실험을 성공하고 난 뒤 조선중앙TV를 통해 말하기를 자신들을 먼저 침공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경우도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지난날 북한이 한 짓을 보면 필요하면 언제든 핵무기를 앞장 세울 것입니다. 정책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강원 양면으로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도의 한미연합훈련뿐입니다. 그동안 국방백서에 규정이 사라진 한미연합훈련은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축소하거나 연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한미훈련은 미국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늘 표현했는데 100번 양보하더라도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맞서려면 한미연합훈련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 역시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두려움에 그나마 북한이 공갈 협박 내지는 비대칭 도발로 끝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이 합동훈련은 어떤 조건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고, 특히 우리의 첨단 무기들이 대부분 미국 제품이라 상호 전술적 훈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현대 무기들은 고성능 컴퓨터로 구성된 최첨단 장비들로 사용 방법이 능숙해야 제대로 사용 가능하고, 언어에서부터 장비의 운영과 유지 보수가 끊임없는 훈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이는 훈련도 안 하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오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확실한 국가 안보관이 있어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의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청와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웅장하고 누구든 격리에 들었으면 주눅이 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당 대표도 그렇다고 하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심히 짐작이 됩니다. 청와대에 들었으면 대통령이 실언을 해도 누구도 거기에 반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대통령의 의중 살펴서 알아서 움직이고 대통령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 청와대, 이를 한마디로 정리한 대통령 비서실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어디에 계시든 그곳이 집무실이다. 네, 이 정도면 그 위상이 어떤지 짐작이 가고도 남지요.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 후 어느 라디오에서 저녁에 한 지시도 하룻밤 자고 아침에 출근해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다 만들어서 책상 위에 있어 자기도 깜짝 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고 국민이나 야당의 소리는 대통령을 흠집내거나 정치적인 것이라 치부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막걸리 한 잔의 농심을 살피고 전두환은 포장마차를 자주 찾아 민의를 살폈고, 특히 박근혜는 어릴 적부터 보아온 아버지 박정희의 민의 살피는 방법에 익숙했지만 여성 대통령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느꼈을 때 본인 이야기처럼 최서원을 통해 박간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는 말은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기용원들로부터 둘러싸이고 청와대 직원들로 둘러싸이고 국무위원들로 둘러싸이다 보니 도대체 바깥 세상의 민의를 알 수가 없고 잘못된 정책으로 퇴임 후 구속되는 불행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할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대통령 직속의 민의전담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셋째, 통일정책이 있어야 한다. 네, 솔직히 좌파 정권이 북한과 왜 가까워지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좌파 정권 누구도 왜 자신들이 북한과 가까워지려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북한과의 문제라면 무슨 비밀이 그리 많은지 감추고 숨기고 편드는 모습에 보수 우파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그렇다고 보수 우파가 무조건 북한에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북한이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미래로 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북한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은 언제나 우리 민족끼리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핵 문제만큼은 미국과 직접 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 민족끼리 믿을 수 없는 정치적 구호입니다. 우파 보수의 동의 없이는 북한과 합의한 그 어떤 것도 순조리 이행될 수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래까지 북한과 만나 여러 합의를 하면서도 한 번도 보수 우파를 회담장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좌파끼리 모여서 합의하고 서명하고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였을 뿐입니다. 좌파 정권 시 북한에 준 차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차관으로 빌려준 우리 돈이 무려 2조 7,417억 원, 연간 이자만 100억 원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뿐 아니라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좌파 정권이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캐도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무이자로 빌려준 돈이 1조 4,027억 원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수출입은행은 이 계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늘 갑이고 우리는 늘 어립니다. 문재인 정권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선중앙TV 저작권료로 8억 원을 최근 북한에 보냈다고 하는데 야당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야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좌파 정권이 북한과 평화를 도모하자 한다면 좌파 정권은 북한을 설득하고 우파를 설득해서
스스로 남북 대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잣대에 맞추어 대한민국을 재단하고 우리 정권이 바뀌어도 해묵은 합의서를 들이밀고 왜 합의를 준수하지 않느냐고 다그칩니다. 북한은 약속의 당사자인 한국 대통령이 5년이면 임기가 끝나 주고받은 합의서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합의가 원한대로 강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야당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북한 역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을 보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으로 남북의 평화와 북한의 동포들을 돕고 싶다면 북한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가능합니다. 북한과 협의해서 어떻게든 우파가 명분을 세울 수 있는 한 가지라도 해결하고 공식 초빙을 해서 함께 방북했다면 북한에서 합의한 여러 것들이 합의대로 이행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는 하나 우파든 좌파든 절반 가까이가 대통령의 반대에 있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증명해 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하루 일정을 연기해서 묻고 가면 어떻겠냐고 제의한 일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답하기를 대통령도 일정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시스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답변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그거 하나도 결정을 못합니까? 어리둥절해 했었습니다. 이것이 민주국가와 공산국가의 차이입니다. 물론 국난을 맞은 경우는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우리 민족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어느 누구도 야당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들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보수 우파가 보기엔 그냥 특별한 이벤트 행사로만 보여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우파라고 해서 북한과 청만질이 하겠습니까? 우파 역시 북한의 진정성을 발견하면 언제든 북한과 서로 필요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면 모르긴 해도 10년 이내 북한은 아시아에서 5위 이내의 경제력을 가질 것입니다. 외국에서 벌이는 우리 기업들이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은 평화적인 통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통일 문제는 방대하게 흩어진 불신들을 퍼즐을 맞추듯 하나씩 오해를 풀어서 맞춰가야 합니다. 긴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는 국민 통합에 주력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야 모두의 대통령, 진보와 보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어떤 소리도 귀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대통령 스스로 지명 철회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있었던가요?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인 것이라 생각만 말고 스스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 한 사람, 허튼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협치고 통합이 아닐까요? 야당을 설득하고 다독여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찬란한 인류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는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 모두가 박수로 환호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